그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와 관련해서 원가법에서 정해법에 의한 적산가액 구하는 문제로 가봐요. 잘 나오죠? 제일 먼저 매년 감가액 이걸 구하는 건데요. 매년 감가액을 구할 때는 제조들 원가에서 잔존가액을 빼요. 그리고 그것은 감가총액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1,000원에서 남아있는 가치가 100원이면 1,000원 빼기 100원 하면 900원이 돼요. 그걸 경제등록수로 나눠요. 이게 감가총액이고 경제등록수로 나누면 매년 감가액. 그런데 감가누계액은 매년 감가액 방금 구해준 거에다가 경과현수를 곱해줘요. 이렇게. 그럼 감가누계액. 적산가액은 제일 첫 번째 구한 그 제조들 원가에서 감가누계액을 빼내게 하면 적산가액이 돼요. 그래서 시간만 충분하게 주어지면 저거 못 구하는 분 없을 만큼 다 쉬워요. 시간만 충분하게 주어지면 한 문제당 5분씩만 주어지면 5분은 조금 너무했다. 7분 7분은 너무 좀 그런가? 10분 한 문제당 10분만 주어지면 충분하게 풀어요. 근데 알다시피 우리 보고 이걸 30초 보통 30초 안에 풀어라는 거거든요. 문제 읽는 시간까지 다 포함하면 30초 안에 풀어야 돼요. 계산할 때 30초 넘기는 계산은 안 하는 것만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그 안에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연습을 하려면 이거를 갖다 제가 이렇게 여기다 집어넣으면 두 줄이 한 줄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세 줄이 한 줄 되겠지. 그 과정에서 이걸 계산할 때 이렇게 빼기로 연결해 놓으면 그 다음에 다음 계산이 또 있기 때문에 얘가 심각해요. 그러니까 빼기로 연결하지 말고 만약에 시험 문제 주기를 어떻게 주었냐면 저 잔존가액을 구할 때 잔가율이 10%다 이렇게 주거든요. 그러면 잔가율이 10%다 그러면 잔존가액의 잔가율, 그러니까 제조도론가에다 그 금액이 있어요. 거기다 잔가율을 곱해주면 자 제조도론가가 예를 들어 1,000원이다. 잔가율이 10%다. 그럼 잔존가액이 얼마게? 그거 1,000원에 10%니까 100원이 되는 거지. 잔존가액이. 다시요. 잔존가액이 10%예요. 그럼 100원이지. 그러면 1,000원에 100원을 빼면 감가가 된 건 900원어치 감가됐지. 그러면 잔가율이 10%만 감가율은 몇 %게요? 90%죠. 그러면 제가 방금 이렇게 했어요. 이게 1,000원에 10%인 100원이래. 그럼 1,000원 빼기 100원 하면 900원이잖아요. 그걸 그렇게 구하지 말고 바로 1,000원에 잔가율이 10%란 말은 감가율 90%를 적용하면 0.9잖아. 그럼 1,000원에 0.9를 곱하면 900원이 나오잖아. 자, 그럼 제조도론가 빼기 잔존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라? 제조도론가 곱하기 감가율로 하시라. 그 왜 감가율인지 아시죠? 남은 걸 빼고 나면 감가된 거니까. 그래서 감가된 거니까 제조도론가에다 감가율을 곱하면 요 금액은 똑같은 것이 된단 말이에요. 다시 가능총소득에서 공실 및 불량부채를 뺀 것은 가능총소득에서 공실 및 불량부채를 빼면 공실 말고 찬 부분 그게 공실이 10%면 찬 부분이 90%가 0.9를 곱했죠. 그거하고 똑같은 논리야. 잔존가액이 잔가율이 10%면 감가율 90%를 적용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다 0.9로 곱해라. 그 다음 나누기 경제등록수로 하고 경과연수까지 맞아 해라. 그러면 빼기 할 거니까 앞에 거 계산하고 계산기로 n 플러스 뒤에 거 계산하고 n-m을 하면 끝이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 말은 요령이 이거 하고 뒤에 거는 한 대 모아서 감가율을 곱하고 경제등록수로 나누고 경과연수 곱하라. 그럼 여기서 계산할 때 n 플러스 하고 여기 계산해서 n-m을 하면 한 줄에 끝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절대 연필 잡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초 아니면 해결되는 거예요. 이걸 계속 할 거야 지금부터. 갈까요? 이게 뭐라고요? 요거라 이거예요. 자, 필요하시면 이거 찍어 놓으시고. 이제 저걸 가지고 반복할 거예요 지금부터. 해볼게요. 먼저 다음 건물의 제곱미터당 제조도론가를 물었어요. 이렇게 주어지고 말입니다. 이 패턴 2개 나왔어요. 2번.
20년 전에 준공된 5층 건물이고요. 대지 면적은 500제곱미터고 연면적은 1450제곱미터. 건물이면 이걸 적용해야 되죠. 둘 중에 어느 걸 적용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있는데 이건 땅이야. 이건 건물이고. 그 다음에 준공 당시 공사비 내역입니다. 하나도 필요 없고 이것만 필요하죠. 그렇잖아요? 네, 전부 다 더한 거니까. 근데 이게 20년 전에 구한 거래. 그럼 20년 전에 건축비 지수가 100이고 기준 시점에 건축비 지수가 140으로 조졌으니 이 둘을 통해서 뭐를 알 수 있다? 시점 수정치를 알 수 있다. 시점 수정치는 준공 시점 걸 분모로 하고 기준 시점 거 항상 기준 시점께 분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는 항상 100인 것과 100 아닌 것의 중에서 100인 게 분모, 100 아닌 숫자가 분자합니다. 그럼 1.45죠? 100분의 145니까 그냥 1.45잖아. 자, 그 말은 여러분은 자 계산기로 4억을 누르시고 곱하기 1.45 거기까지 하면 시점 수정치가 끝난 거예요. 그 얼마죠? 5억 8천. 그게 시점 수정이 끝난 거거든. 근데 그걸 물어본 게 아니야. 건물의 제곱미터당 제조동가야. 그러면 그거를 뭐로 나눠야 되냐면 이걸로 나와야지. 그러면 나누기 1450. 그랬더니 얼마 나와요? 그 40만 원 나오는 거야. 이게 답이에요. 이렇게 간단한 패턴입니다. 묻기만 한 것만 탁탁 고르시면 답을 끝낼 수 있어요. 이렇게 간단하죠. 그런데 저거는 뭐 그대로 있는 거니까 여러분이 저대로 하시면 됩니다. 우리 프린트에는 일부러 100분의 145로 줬어요. 1.45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됐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인 거예요. 이제 두 번째 문제 볼까요?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적산가액을 구하는 거예요. 감가수정은 정액법으로 하래요. 근데 기준 시점은 2021년 4월 15일이라고 그러고요. 건축비 주수는 2019년 4월 15일에 준공했으니까 이 둘을 묶으면 경과연수 몇 년이에요? 네, 항상 경과연수 생각해 주셔야 몇 년? 2년이에요. 경과연수 2년. 여기서 이제 경과연수 2년. 그다음에 매년 10%씩 건축비가 상승했어요. 시점 수정치는 변동률 적용법 1시불의 내가계수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10%씩 올랐으니까 시점 수정치 계산할 때는 1은 항상 쓰는 거 1시불의 내가계수니까 1.1에 그렇죠. 제곱이죠. 따라서 1.1의 제곱이에요. 1.1 곱하기 1.1이지. 1.1의 제곱은 1.21입니다. 그래서 1.1을 곱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잔존내용수 48년이야. 그럼 경과연수가 2년이고 잔존내용수 48년이면 이 두 개를 더해야 돼. 여기가 경제동 내용수로 주어지면 그냥 쓰면 되지만 경제동 내용수는 주어지지 않고 경과연수와 잔존연수를 두어지면 두 개를 더하라. 경과연수 2년과 잔존연수 48년을 더하라. 그러면 50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잔존가치율이 10%죠. 그죠? 그럼 잔가율이 10%. 그럼 감가율은 90%. 자, 그럼 이제 순서대로 매년 감가액, 원래는 매년 감가액 구해볼게요. 하나씩. 자, 이렇게 해서 제주도론가 1억 곱하기 1.1 곱하기 1.1. 그러면 1억 2100이었죠. 그럼 1억 2100입니다. 그러면 이제 1억 2100 나누기 그것의 10%니까 1210만 원 나누기 50. 그럼 얼마예요? 얼마라고요? 217만 8천 원이 나오겠죠? 거기에 경과연수 2년이니까 곱하기 2. 그럼 얼마예요? 435만 6천 원 나옵니까? 그럼 제주도론가 아까 금액이 요거였죠. 그럼 이 금액에서 다시 1억 2100에서 435만 6천 원을 빼요. 그럼 얼마예요? 1억 1664만 4천 원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답을 구하거든요. 이렇게 언제 하냐고. 에? 시험장에서 이렇게 구하고 그 다음 다시 쓰고 공식 다 써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문제를 구하면 이 문제 하나 푸는데도 1분이 꼬박 간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놓으면 이 문제의 숙달이 되어도 잘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풀지 말라는 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이렇게 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가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어른들은 저렇게 풀지 말라 그러면 꼭 그렇게 연습을 해요.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하세요.
아까 말한 것처럼 자 1억 곱하기 1.1 곱하기 1.1 그럼 얼마 나왔어요? 그래 1억 2,100이잖아. 그럼 제가 아까 시계 말했던 것처럼 똑같이 1억 2,100 하고 M 플러스 누르세요. M 플러스 하셨어요? 그 다음에 아직 하지 마세요. 누르지 마세요. 1억 2,100이고 이게 그것의 자, 누르지 말라니까. 잘 보란 말이에요. 1억 2,100만 원까지 했잖아요. 자, 그래 놓고 여러분 제조론가 1억 2,100인데 잔가율이 10%잖아요. 그럼 감가율은 0.9일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경제동 내용수가 몇 년이면 50년이잖아요. 그럼 나누기 50 여기까지 하면 뭐가 되냐면 위에서 매년 감가액이 된단 말이에요. 거기다 2로 곱하면 감가 누계액이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걸 구하는 건데 제가 여기까지 누르고 그 다음에 뭐예요? M 플러스 눌러보세요. 자, 그 다음 할 일이 이렇게 M 플러스 누르면 같은 금액을 누를 때는 누르지 않아도 돼요. 그렇죠? 그럼 이제 곱하기 바로 감가율이 잔가율이 10%니까 감가율 0.9 그 나누기 경제동능수 50 그리고 곱하기 경과연수 2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M 플러스가 아니라 빼기잖아. M-MR인 거지. 아 결국은 이것만 누르면 되네. 답이 금방 나왔잖아요. 됐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과 10초? 자 찍어놓으시고 저대로 연습하시면 답은 금방입니다. 앞으로 제조도론가 찾고 밑에 있는 순서로만 가시면 금방입니다. 그래서 숙달 두신 분들은 저렇게 10초, 정말 늦어도 15초 안에 다 구합니다. 앞에 있는 값이 뭐예요? 이게 제조론가. 뒤에 있는 값이 뭐예요? 뒤에 있는 값이 뭐예요? 감가 누계액. 이게 감가 누계액이야. 감가 누계액이 감가 수정액이거든요. 그럼 감가 수정액을 구하래 이 문제는.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것만 구하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두 개를 묶어서 경과연수 5년이라 쓰시고 그런데 여기는 기준 시점 걸 줬으니까 시점 수정할 필요가 없으며 그리고 여기도 경제동능수 50년이네. 그러면 뒤에 것만 하면 되네. 그렇죠? 그럼 제조동가 누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잔존가치율이 10%니까 곱하기 그렇죠 0.9 그 다음에 나누기 경제동 내용수 50 그 다음에 곱하기 그렇죠 그것만 하면 답이요. 몇이게요? 그 1800이요. 따라서 여러분 원래 매년 감가에 그렇게 구하고 감가 누계액 또 구하고 그럼 답을 이렇게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적산가액을 만약에 구하라 그러면 이렇게 될 거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감가 수정액이 감가 누계액인데 제조동가에 곱하기 감가율 나누기 경제동능수 경과연수 그럼 제조동가 여기에 2억 곱하기 감가율 90% 경제동능수 곱하기 경과연수 해줬더니 1800이 답이더라 이겁니다. 자 요거 그대로 또 찍어 놓으시고 진짜 아무것도 안 해요. 묻는 대로만 답하시면 돼요. 이건 감가 누계액 구하는 거예요. 적산가액 구하는 게 아니라. 자 그렇다면 네 번째 문제로 가시죠. 문제 분석합니다. 잘 보세요. 주어진 조건의 하나 신축에 의한 사용 승인 시점입니다. 기준 시점입니다. 항상 두 개를 묶으세요. 습관이 몇 년? 2년. 경과연수 2년이라 쓰세요. 그냥 2년 쓰지 마시고 경과연수 2년. 그 다음에 사용 승인 시점의 신축 공사비 3억 원입니다. 공사비 상승률 변동률로 주어졌습니다. 5%씩. 몇 년? 2년. 그럼 여기는 얼마라고 그랬죠? 1.05 1.05 몇 승? 그렇죠 2승. 두 번 곱해야 됩니다.
그럼 제조동가 구할 수 있겠죠? 얼마 곱하기 3억 곱하기 1.05 곱하기 1.05. 그 다음에 경제동량수 50년 정해법입니다. 잔존가치 없습니다. 잔가율 0이란 얘기입니다. 계산하세요. 여러분이 계산하세요. 얼마나 왔어요? 계산하신 분 얼마요? 317만? 3억 1752만 4번이요? 네. 계산 눌러놓고도 단위를 읽는 법을 잘못 읽으시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해볼까요? 잘 보세요, 여러분. 경과연수가 2년이었고요. 제조동가 계산할 때 여러분은 3억 곱하기 1.05 곱하기 1.05 해보세요. 그러면 3억 3,075만 원 나옵니까? 네. 그리고 M 플러스 하세요. 자, 적지 마시고 계산기 누르세요. 자, 누르셨어요? M 플러스.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요건데 M 플러스 하고 이걸 눌러야 돼. 누릴 필요 없죠? 근데 감가율이 몇 %예요? 잔가율이 없으니까 감가율이 없지. 이거 없지. 그러면 바로 이렇게 해서 나누기 50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나누기 50 곱하기 경과연수 2. 따라서 여러분 이렇게만 그냥 하면 된다는 거예요. M-MR. 그럼 바로 금액 나와요? 네, 그래서 금방 구할 수 있잖아요. 진짜 누르는 거 진짜 별로 없잖아. 따라서 답을 금방 구하는 거예요. 자, 저거 또 찍어 놓으시고. 넘어갑니다. 59. 원가법으로 산정한 대상 물건의 적산가액은 다른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문제 분석합니다. 여러분, 신축공사비 6천만 원입니다. 사용 승인일 기준 시점 2개 묶어주십시오. 경과연수 2년입니다. 지수법으로 조졌습니다. 이제 변동률 아닙니다. 그런데 기준 시점 항상 분자에 올라간다 그랬죠. 그럼 시점 수용치 얼마입니까? 그렇죠. 1.1. 경제동량수로 주어졌습니다. 40년. 그러니까 여러분 42년이 아니에요. 얘는 경제적 잔존내용수가 아니니까. 어떤 때는 더하고 어떤 때는 그냥 경제적 내용수를 쓰나요? 그러거든요. 여기가 경제적 잔존내용수로 주어주면 2년을 더해서 42년이에요. 다시 경과연수 2년하고 경제적 잔존내용수가 40년이라면 경제적 내용수는 2개 더해서 42년이에요. 그런데 그냥 경제적 내용수로 주어지면 40년인 거예요. 40을 그대로 쓰면 돼요. 그 다음에 정액법이고 잔가율이 10%예요. 그러면 제조동가를 먼저 구해야죠. 6천 곱하기 1.1 해주세요. 6천 곱하기 1.1 해주면 제조동가가 나오겠죠. 6,600이죠. 나왔고 M 플러스 하셔야지. 했어요? 그 다음 6,600원 구할 필요가 없네. 감가율이 몇 %예요? 0.9. 나누기 경제동수 40 곱하기 경과연수 2 M-MR 해주실래요? 그럼 얼마 나와요?
6,303만 원 나와요? 그래요. 이게 정답이에요. 자, 이것도 또 찍어 놓으시고.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지금까지는 정액법 구했거든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떤 질문을 하시냐면 정액법하고 정률법을 헷갈려 하시는 분이 계셔요. 이제 정률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59페이지 원가법에서 정률법에 의한 적산가액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정률법은 제조도론가에다 전년 대비 잔가율의 M승만 하시면 됩니다. 공식 자체가 잔가율이야. 그리고 여기는 M은 경과연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잔가율은 제가 아까 1 마이너스 감가율인 거지. 그러니까 잔가율이 10%면 감가율은 90%죠. 제 말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우리 정액법에 의하면 감가노객을 뺀 거니까 빼기 할 때 감가노객, 그러니까 말하자면 잔가율을 빼고 나면 감가액이 된 거죠. 감가액이 필요한 거였지. 감가총액. 제조도론가 빼기 잔존가액 했잖아요. 그러니까 잔가율이 10%로 좋아지면 감가율 90%를 적용했던 거죠. 그런데 여기는 처음부터 문제가 잔가율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잔가율 그대로 적용하면 돼. 근데 물을 때 어떤 질문을 하시는가 하면 이런 문제 확인해 갑니다. 여기 묶어서 경과연수 몇 년? 2년. 경과연수 2년 쓰시고. 그 다음에 여기 지수. 그렇죠. 이렇게 주어지면 얘가 분모로 가고 여기에 분자로 간다 그랬죠? 그러면 시점 수정치 1.259. 그 다음에 전년 대비 잔가율 90%예요. 70% 참. 신축 공사비는 준공 당시 제조도론가로 적정하며 감가노객은 공장 건물이 설비에 가까운 점을 고려해서 정률법을 적용함. 이럴 때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왜 앞에 거는 잔가율이 10%일 때 0.9를 적용하는데 여기는 그냥 0.7을 적용하나요? 이거 진짜 많이 물어봐. 그러니까 그건 무슨 뜻이냐면 공식 자체, 공식 의미를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의 의미를 먼저 알아두셔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재조달 원가를 먼저 구하는 거라 했어. 그죠? 그럼 재조달 원가를 구하라면 8,000에다가 지금 시점 수성치를 곱해주면 되죠. 그러면 재조달 원가 시점 수성치가 100분의 125니까 1.25였어요. 그럼 8,000 곱하기 1.25 해봐요. 1억 나오네. 재조달 원가가 나왔어요? 거기에다가 공식이 뭐예요? 거기에 전년 대비 잔가율의 M승이지. 그러니까 잔가율이 70%네요. 그러면 0.7의 제곱인 거죠. 그럼 0.7의 제곱은 7749니까 4,900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산할 때는 처음부터 다시 해보세요. 8,000. 계산기 누르세요. 빨리. 8,000 곱하기 1.25. 자, 니콜 하지 마세요. 여기까지 하면은 제조원가가 계산된 거죠. 거기다가 2년이니까 잔가율 0.7 곱하기 0.7 해주시면 4,900 나왔죠. 나왔죠? 자, 그리고 절 보실래요? 다시 한번요. 우리 정액법을 계산할 때는 계산에 있어서 매년 감가액이 어떻게 계산했냐면 매년 감가액이 이걸 계산할 때 여기가 제조달 원가 빼기 여기 잔존가액 나누기 경제동 명수였거든요. 이렇게요. 그렇기 때문에 제조도론가에서 잔존가액을 뺀 걸 뭐라고 말하냐면 감가총액, 감가된 총액이거든. 이게 감가총액이든 감가액 그러면 매년 감가액과 헷갈리니까 감가된 총액이라고 이게. 그러면 금액의 제조도론가에다가 감가율만 곱해주면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어떻게 계산했는데? 제조도론가 곱하기 감가율을 했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잔가율이 줘줬을 때 10%면 90% 적용했다고. 그런데 방금 저걸 구하는 거에는 공식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조도론가에다가 즉 다시 말하면 적산가액을 구할 때
정률법에 의하면 전년 대비, 그러니까 제조도론가에다가 전년 대비 잔가율을 곱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다 바로 그냥 잔가율을 이렇게 곱했다고. 그리고 거기 M승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잔가율이 70%다. 그러면 여기다 잔가율 70%를 바로 적용하는 거야. 이렇게 감가율로 바꾸는 게 아니라 여기가 감가율 구하라 그러면 감가율이 있는데.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액법을 할 때는 잔가율이 10%라고 주어졌을 때 이렇게 계속 바꿔주면은 제조도론가의 감가율을 곱한 거하고 똑같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제조도론가 곱하기 0.1에서 나온 금액을 구한 다음에 빼야 되잖아.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바로 감가율을 곱해주면 이 금액이 되니까 감가율을 여기다 곱하는 거지만 적산가액에서 정률법에 의하면 이 자체가 잔가율로 주어졌으니까 0.7을 바로 곱하는 거다. 그리고 정액법과 정률법의 중대한 차이예요.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한 번만 더 말합니다. 이거 잘 못하는 분들은 다 여기서 걸립니다. 둘 차이가 뭔가요? 끊임없이 매년 물어봅니다. 여기는 제조도론가에서 잔존가액을 빼다. 그러면 이게 감가총액이다. 그 감가총액은 결국 제조도론가의 감가율 곱한 거와 똑같기 때문에 잔가율로 주어져도 감가율을 이렇게 해서 곱해주면 이게 감가액이 되는 거다. 근데 여기는 그냥 공식이 제조도론가에다 잔가율 곱하는 거다. 그러니까 주어진 잔꼴로 주어지면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감가율을 구하는 게 아니라 공식 자체가 다르다. 그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은 기계류를 구하라고 하면 바로 그렇게 하면 돼요. 자, 다시요. 신축공사비 8,000 곱하기 시점 수성치 1.25 그 다음에 곱하기 잔가율 곱하기 0.7 곱하기 0.7 이코로 하시면 답이에요. 얼마라고요? 네, 4,900 그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만 하면 되네. 제일 밑에 거. 자, 그 제일 밑에 거 그거를 카메라로 찍어 놓으시거나 여러분이 적용할 때도 하십시오. 한 번에 이어서 8,000 곱하기 1.25 곱하기 0.7 곱하기 0.7 답이에요. 딱 그것만 알면 돼요. 가장 먼저 주어진 준공당시 공사비, 그 다음에 시점 수성치, 그 다음 전년 대비 잔가율의 연도만큼 곱해줘라. 그럼 답이에요. 요걸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값을 구하는 거 어떻게 구하는지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정액법과 정률법 차이 구분하시면 되는 거죠. 정답은 2번이 됩니다. 됐죠? 자, 우리 쉬셨다가 이제 계속해서 거래사례 비교법 보정치 구하는 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시죠.